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현재 시간 18일, 19일 이틀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모두 3차례 2+2 회담을 가졌으나 무역, 인권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난타전만 계속하다가 공동 발표문 없이 회담을 종료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 회담 하루 전 중국과 홍콩 관리 24명을 제재해 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고, 또 미국과 한국에서 외교 안보 라인 2+2 회의를 잇따라 열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해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낮았지만, 이처럼 격렬한 충돌을 보여준 것은 양국 간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은 회담 후 각자 대내외 정책과 양자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면서 이번 대화는 유익했으며 상호 이해 증진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양측이 일부 문제에 있어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중국의 발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왕이 외교부장도 회담 종료 후 약간의 의심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고 장기적인 문제도 대화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민족의 존엄, 정당의 권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의지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 후 우리는 광범위한 이슈에서 힘들고 직설적인 대화를 예상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미국이 자신의 우선순위와 의도를 제시하고 중국 측으로부터 이를 들을 기회를 가졌다면서 우리가 있는 지점을 찬찬히 살피기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진할 방법을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앞으로 중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행동에 대해 동맹과 공유하는 우려를 전하고 미국의 정책과 원칙, 세계관을 제시했다고 밝혔고, 또 홍콩, 신장, 티벳, 대만, 사이버 공간 등 미중 간 충돌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으로부터 방어적인 반응을 얻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토니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의제에 관해 오랜 시간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중국이 소극적으로 이행한다면서 그동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미국을 위해 나서줄 가능성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레이첼 민영 리는 이 신문에 미중 갈등은 북한에는 기회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비핵화를 위해 자국의 압력을 가할 동기가 약해졌기에 북한이 미국을 향해 좀 더 꼼지락거릴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미국과의 갈등 탓에 중국은 자기 동맹을 협상 테이블로 보내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칭화대 산하 카네기 칭화센터 선임연구원인 자오통은 만일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호의를 보였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에서 더욱 적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나는 북핵 문제 협력 공간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한미 2+2 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회담 전 기대치를 낮추려 했지만 최소한 진전에 대한 일부 희망이 있었다면서 아무런 성과를 발표하지 못한 것은 이미 설정한 낮은 기준에도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중국은 미국에 타협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경고했다면서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준 회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항구시보는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환상이고 중국을 겁주려는 건 더 큰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 위상과 체제 안전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마다 반도체 관련주,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대두나 사료 관련주, 방위산업 관련주 등 반사익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히토류 관련주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히토류 대처 수입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안으로 히토류 수입 다변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독 누른다고 손가락 안 빠진다. 옆에 좋아요 알람도 있다. 눌러라. 히토류 관련주에는 동북 RNS, 유니온, 세노텍 등이 있습니다. 동북 RNS는 2004년 동북산업으로부터 인적 분할 후 동북 내화 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제철, 제강 및 기타 공업노용 내화물 제품을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제강용 내화물과 스틸 제품을 생산하는 당사는 마산과 기매 및 해외 현지 법인에서 연간 78,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강용 내화물을 생산하여 국내외 철강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고 철강은 연간 30,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북 RNS는 호주 광산업체인 ASM사와 저탄소, 고순도, 금속 정제 공장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ASM은 충청북도에 히토류 생산시설을 세우고 히토류와 희소금속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니온은 1964년 유니온 배경에 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96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몰탈 제품을 시작으로 고급 알루미나, 시멘트 및 희유 금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64년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을 시작한 이래 연간 18만 톤 규모의 백시멘트 및 용융 알루미나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화물 원재료인 알루미나 시멘트와 각종 특수 시멘트를 생산하며 국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은 페라이트 마그네트, 절삭 공고, 전자레인지용 mag네트론 스템, 수도 밸브용 디스크 등 세라믹의 고유한 기능을 망라하는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노텍은 1999년에 설립되어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1998년 분쇄 분산용 세라믹 미디어의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소형 세라믹 비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국내 최초로 세라믹 비드 양산화에 성공하여 특화된 비드를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 분쇄 분산용 세라믹 비드 사업부, 용접 재료용 플럭스 사업부 및 분체 사업부로 구성되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판매 제품인 분쇄 분산용 세라믹 비드는 페인트, 잉크, 제지, 광산 산업 등에서 소모품으로 사용되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전혀 없으며 2002년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기초화학 분야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티플렉스, 포스코엠텍, 노바텍, 에스맥, 이지, 대원화성, 상보, 텔레필드, 유니온 모터리얼 등 언급하지 못한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식 이슈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